중요한 이야기니까 시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이제 두 갈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직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낼 만큼 큰 소득을 얻지 못하는 투자자이고, 또 세금 수익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라는 데는 100% 동감을 합니다. 다만 결론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과연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선진국과 같은 레벨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그만큼의 공정한 시장이냐, 그만큼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년을 유예해달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2년 유예뿐만이 아니라 2년 사이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나아가서 대한민국 자본시장에서 정말 양도세를 전면 과세하더라도, 세금을 내더라도 아깝지 않은 시장, 세금이 아깝지 않을 만큼 공정한 시장을 만든다면 소득이 있는 곳에 당연히 세금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기 전에 전면 과세를 한다고 하니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1%가 아니라 그 유탄을 맞을 수 있는 99% 모두가 분노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같이 이제 좀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 논리는 원체 이제 어려운 거니까. 하지만 1% 대 99%의 대결 구도를 만든다면, 그거는 뭐 어떤 정당의 여건에 따라서 그게 유불리가 될 수는 있지 모르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는 결코 도움이 되지를 않고, 이게 결코 1% 대 99%의 대결이 아니라 그 1%를 타겟팅한 세법 개정이 99%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설득하려 하는 것이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거래세 관련해 좀 같이 좀 첨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혹시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 전면 과세, 이게 어떻게 하다가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왜 도입됐는지 혹시 아세요? 그 근원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증권 거래세를 낮춰주려다 보니까, 그럼 그 세수 비는 거 어디서 찾아야 되지? 아 그래, 그러면 부자들에게 양도세를 많이 걷지 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증권 거래세는 왜 낮추자고 했을까요? 이게 바로 증권업계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즉 거래세가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많은 매매를 하게 되고, 그 매매 수수료, 브로커리지 수입을 얻는 증권사들에겐 상당히 좋은 일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증권업계 수건 사업이었는데, 그게 드디어 2020년에 국회에서 이제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만큼 세수를 걷어야 되니, 그러면 상위 1%에게만 거둡시다 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된 건데, 어저께였죠? 지난 국회에서 요거를 금투세 도입을 추진을 하셨던 민주당의 최운열 전 의원님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금투세 도입의 핵심은 소득세 신설이 아니라 증권 거래세 폐지다. 즉 이 세법이 개정된 거에 대한 배경을 잘 설명을 해 주셨죠.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인터뷰가. 거래세를 낮춰서 개미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본래 취지다. 그런데 자꾸만 없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새로 만들어 부과한다고만 알려져 있다. 자, 하나가 좀 더 덧붙여야 될 텐데요. 이 생각을 해보시죠. 거래세를 많이 낮춰주는 것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자본시장연구원 분석 결과인데요.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12개월 동안의 개인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분석해 보니까, 그 1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 약 13조 원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기간 거래 비용으로 쓴 것, 즉 거래세와 매매 수수료 합쳐서 13조 7천억이었습니다. 13조 원을 벌어서 13조 7천억 원을 낸 거죠. 거래 비용으로. 그 중에서 거래세가 약 25bp를 가정을 했을 때 9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증권세 내려주니까 좋은 거 아니요?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봐야죠. 과연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자본시장을 대하는 태도인가? 국민들에게 매매를 조장을 하고 자주 사고 팔면 좋습니다
라고 정책 방향을 가져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한꺼풀 더.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샀다 팔았다 매매하고 증권사 배불려주고 하는 게 목적인가? 혹은 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인가? 이거는 답은 당연하죠. 그런데 주식이 뭔지를 여러분은 혹시 아십니까? 주식의 정의를? 주식은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기업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즉 주식을 투자한다라는 건 기업의 자본을 넣어주는 행위와 같은 거죠. 그러면 기업이 성장하는 데 따르는 그 이익, 그 과실을 국민들이 같이 향유할 수 있는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가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매매로만 치환을 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근로자로서, 노동자로서만 급여로서 기업의 이익을 나눠 가져야만 하는가? 주주로서는 우리가 기업의 성장을 향유할 수 없는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 함은 기업의 성장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매매 많이 하세요. 거래세가 낮아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알고리즘 고빈도 매매하세요. 여기는 거래세 이제 없앨 겁니다. 라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정책 방향인가? 이것도 함께 생각을 해볼 과제입니다. 물리학의 기본이기도 한데 모든 작용에는 반작용이 따르죠. 근데 이제 입법을 할 때, 정책을 만들 때 과연 우리 정부나 국회는 2차적, 3차적 사고를 하고 있는가를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 도입을 할 때도 사실은 결국에 인간의 본성상 임대인들은 임차인에게 부담을 다 돌리게 될 것이다라는 비판들은 많았습니다만 강행이 됐고, 예전에 어떤 의원님인가요? 뭐 고위 공직자분도 그 법 시행되기 전에 임대료를 올려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죠. 그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저도 이제 최저시급을 좀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결국 가장 힘들어진 사람들은 최저시급을 줘야 하는 사람, 또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그래서 항상 정책을 만들 때는 1차적 사고, 1%에만 부과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세금 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대를 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아니라 그 피해가 99%, 100%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상황 논리에 대해서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3,300에서 2,100포인트까지 떨어졌었고 지금 회복해봐야 뭐 2,400포인트이니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거는 시기상조다.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 상황에 따라서 법을 정한다면 그럼 뭐 3,000포인트 가면은 금투세 도입하자고 할 겁니까? 그럼 그때 돼서도 예를 들어서 한 4,000포인트 간다. 그러면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반대하는 건 논리를 잃어버리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3,000을 갖다 치죠. 근데 그때 나스닥은 15,000포인트 가면요. 밸류에이션으로 봐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증시는 만년 저평가입니다. PBR로 보면 신흥국의 3분의 2, 선진국의 3분의 1. PER로 보면 미국 주식이 PER 한 16배, 25배 오갈 때 코스피는 8배에서 12배로 오가죠. 정확히 절반입니다. 그 말인 즉슨 기업이 같은 실적을 올렸을 경우에, 같은 실적을 증가시켰을 경우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있을 때 주가가 2배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라면 당연히 어느 쪽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거를 같은 세금을 낸다면요. 물론 기본공제는 조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본공제 5천만 원, 25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 주식하는 게 낫겠다라는 게 전문 투자자들의 판단. 이게 현실인 겁니다. 기재부에서는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기재부 세제실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조세제도를 신설하는 것, 증세를 하는 건 거위 털 뽑기와 같다. 예전에 어떤 분이 그 표현 썼다가 엄청나게 질타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털을 뽑아내는 것. 그게 증세의 기술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거위 털 뽑기가 아닙니다. 금투세 도입은. 그냥 거위를 삶아 죽이는, 그나마 알이라도 낳던 거위의 배를 가르는 입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엉뚱한 소리인데요. 저는 이번 금융투자소득세가 논란이 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논란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왠지 아세요?
안 그러면 대한민국은 그냥 만년 저평가 주식시장, 개미들이나 샀다 팔았다 하는 시장, 관심 안 갖는 시장으로 앞으로도 남을 뻔했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가 이제 1,400명에 이르고 있고 기업의 부를 근로, 노동뿐만이 아니라 자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시대가 계속 되고 있고 너무나 그래서 이 논란이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목소리를 내고 들어야 하는 거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옆에 우리 자유기업원 원장님도 나와 계시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나와 계시고 해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기업은 총수의 것도 아니고요. 오너의 것도 아니고 재벌의 것도 아니고 창업주의 것도 아닙니다. 주주들의 것입니다. 지분이 80% 있으면 80%만큼 20% 있으면 20%만큼 그들의 표를 비례적으로 행사를 해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거죠. 물론 대리인이라는 그 경영진을 써서요. 근데 과연 우리나라는 그 주주를 비례적으로 보호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자신 있게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기업 환경은 그러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나요? 이번 기회에 좀 그걸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상법이죠. 상법 382조의 3. 예. 이걸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 관련된 조항인데요. 지금은 이사는 회사를 대리하여 뭐 적법하게 뭐 성실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주 및 회사를 대리하여 혹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하여라고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한 문장 바꾼다고 해서 뭐 대단히 달라질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의 근간부터 생각의 뿌리부터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해소할 수 있는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은 2년 뒤에 뭐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유예됐다. 2025년 시행된다. 그럼 그때 가서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때도 또 만년 저평가 되어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두 갈식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입니다. 금투세 2년 유예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2년 동안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약간 좀 저는 잘못된 이미지라고는 생각하고 싶습니다만 너무 기업과 재벌의 편만 들어준다고 이미지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1,400만 개인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5천만 국민들을 위해서 대의적으로 함께 생각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것이 결코 기업의 자유 경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주들에게 기업을 맡기는 그게 바로 자유 경영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